안녕하십니까. 송건의 혼술 5월 22일 금요일 인사드립니다. 결국은 김종인의 승부수가 또 통했습니다.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 그 전에 4년 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표, 비대위 대표 김종인 전 위원장이 미래통합당의 비상대책위원회를 다시 이끌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4년 전에 문재인 민주당 대표를 집까지 찾아오도록 만들고, 또 이번 총선 때는 한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를 또 집까지 찾아오게 만들어서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다가 결국은 두둑한 배짱을 부리면서 얻을 건 다 얻어서 뜻을 관철시켰죠. 그래 내가 맡을 테니 정권을 다오, 또는 임기를 보장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뜻을 관철시켜서 두 번의 선거에서 한 번은 민주당의 선거를 이끌고, 또 이번 4.15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의 선거를 이끈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오늘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다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문제를 결정을 했는데, 비상대책위원회가 뭘 할 것이냐, 이게 아니고 임기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걸 결정을 해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그것을 수락을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자, 임기를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까지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4.15 총선 이후에 내년 대선까지 큰 전국 규모의 선거가 없죠. 그 사이에 있는 것이 4월 7일 재보궐선거입니다. 이 재보궐선거는 아마 21대 총선 이후에 처음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선거 사범들이 대량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선거 규모가 커집니다. 거기다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사퇴했기 때문에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같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굉장히 크죠. 그 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겠다, 이것이 김종인의 뜻이었고, 그것을 미래통합당이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 당선인 워크숍을 했는데, 거기서 워크숍에서 찬반 투표를 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김종인 비대위가 압도적 찬성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그동안 내년 4월 재보궐선거까지 임기를 보장해주지 않으면 맞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걸 다 들어주기로 한 겁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노회한 김종인의 밀당에 나약한 보수정당이 굴복을 했다. 자, 저는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김종인 비대위는 보수 회생의 카드로서 부적절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김종인의 캐릭터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일단은 보수에 대한 애정이 있는지, 보수 세력의 회생에 대해서 정말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례대표 국회의원만 5번을 했죠. 5번 했는데 전부 다 보수, 진보, 넘나들면서 했다. 좋게 말하면 넘나들면서 했다. 그렇지만은 양지만 찾아가면서 비례대표를 5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수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에 한 말은 이겁니다. 본인이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선거를 지휘를 해놓고는 선거에서 참패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대로 되지 않은 그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해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이 그렇다면 선대위원장을 맡지 않았어야죠. 본인이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선거에 지고 나니 본인은 뒤로 빠지면서 미래통합당이 제대로 되지도 않은 정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본인은 책임에서 물러났습니다. 지금 그 사람을 다시 비대위원장으로 앉히려고 오늘 결의를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왜 그런지는 제가 말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인 씨는 직전 선거의 적장입니다. 4년 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이끌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석을 그때 민주당이 이기는 바람에 박근혜 정부 탄핵의 깃털이 그때 마련됐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의 독선, 독주가 시작됐고 보수가 괴멸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든 인물 중에 한 명이 김종인 씨입니다. 근데 김종인 씨를 그때 김종인 씨는 뭐 비례대표로 받았다가 본인이 제대로 또 대접을 못 받고 안에서 티격태격하고 이해찬과 이 어떤 투쟁을 벌이고 뭐 권력 다툼을 벌이다가 결국은 거기서 다시 뛰쳐나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지금 다시 비대위원장으로 걸어들인 겁니다. 세 번째, 김종인 씨는 젊은 보수를 흡수하기는 어렵습니다. 책임자가 아니죠. 벌써 뭐 노태우 정권 때 장관을 했던 사람이고 어쨌든 지금 현 상황에서 노회한 정치, 뭐 제가 연세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80대의 노회한 정치인이 젊은 보수를 끌어들인다. 그리고 그 전에 진보와 보수를 왔다 갔다 한 사람인데 과연 그 적합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를 느낍니다. 자, 이런 모든 상황에서 지금은 여러 가지 김종인 대표는 자리 욕심을 계속 내왔죠. 그전에도 뭐 민주당에 영입될 때도 그렇고 이번에 미래통합당에 올 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걸었습니다. 정권, 뭐 기한, 기간을 정해달라 이렇게 하고 보장해달라고 하고 이번에 처음에 이 총선 패배하고 나서 다시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했을 때도 대선을 치를 수 있는 토대까지 마련하는 정권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인에게 모든 권한을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 계속 이렇게 하고 지금은 이번에 또 수락을 하게 할 텐데 수락을 하는 그 동인도 결국은 재보궐선거 공천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김종인 씨가 내년 3, 4월 이후부터는 대선 후보 선정 등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통합당이 대선을 치를 수 있을지는 4월 재보선에서 가늠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나에게 공천권도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것을 다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이것을 맡겠다는 것은 비대로 맡겠다는 것은 당장 뭘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 임기를 1년 동안 보장해달라. 사실상에 선출되지 않은 당대표로서의 정권을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4월 재보선 때 부산시장을 비롯해서 보통 한 총선 다음에는 한 10개 가까운 데서 재선거가 치러지죠. 선거법 때문에. 거기서 공천권을 행사하겠다. 이 의도입니다. 그것을 지금 미래통합당 조호영 원내대표를 위시한 지도부가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정당의 현 주소가 그렇게까지 한가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180대 103석으로 앞으로 대여 투쟁을 벌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수정당에서 김종인 혁신 비대위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혁신을 하겠다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와서 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뭐냐면은 지금까지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비대위도 구성이 되고 여러 가지 김병준 비대위도 구성이 되고 하면서 혁신 이야기를 계속 해갖고 당원 당규도 지금까지 다 고쳤습니다. 가장 그 혁신은 뭐냐면은 인적 혁신이죠. 사람을 바꾸는 거죠. 그런데 사람 다 바뀌었습니다. 총선을 거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친박, 친이, 친황 이런 거는 지금 당내에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전혀 발휘를 하지 못했죠. 총선 때. 이명박 전 대통령 마찬가지고 한겨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적 쇄신을 더 이상 할 거 없습니다. 새로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83명 당선되고 비례대표에서 19명 당선된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 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없고 인적 혁신을 할 거 없어요. 없는데 지금 또 무슨 혁신을 하겠다는 거냐. 혁신할 거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혁신을 또 명분을 해서 이 비대위를 꾸린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극심한 초여당이 있고 약소 야당이 있는데 대여 투쟁은 제대로 되겠느냐. 김종인 비대위가
당내 혁신을 하면서 대여투쟁까지 하겠느냐. 그렇다고 대여투쟁을 조희용 원내대표에게 다 맡길 수도 없는 것이고 일정 부분을 담당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 탄생의 공신이고 또 그 당에서 비례대표 받았다가 일종의 팽당했고 그런 상황에서 보수를 위한 투쟁의 진정성이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도 정권의 혼술은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상황에서는 지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비대위, 혁신 비대위 할 게 아닙니다. 혁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적 혁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혁신 비대위가 할 일은 거의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종이 전당대회를 열어서 모든 차기 대선 주자급들 또 밖에 이번에 무소속으로 당선된 사람들 홍준표를 비롯해서 뭐 김태호까지 권성동 뭐 유상현 전부 다 포함시켜서 큰 빅텐트를 열어서 거기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하고 그 생존 투쟁을 벌이게 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선택을 받는 사람이 그 계속 통합당을 이끌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신예가 나타나든지 그런 식의 사생결단적인 그런 방향을 모색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생력 있다는 이런 걸 보여주지 못하고 또 외부인에게 칼자루를 맡기고 그러니까 수술 칼을 맡기고 모두 병상에 누워버린 그런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보수 정당의 나약함이 또 하나 표출된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미래한국당이 오늘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29일까지 미래통합당과의 합당을 결의를 했고 어쨌든 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통합이 지금 뭐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두 개의 원내 정당을 야당이 만들어서 이 유량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이 명분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밀릴지 모르지만은 이 거대 여당에 맞서고 독선 독주, 문재인 정권의 독선 독재에 맞설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두 개의 원내 교섭단체를 야당이 만드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통합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냐. 지금 극한 상황에서 외부에 맡기지 않고 미래통합당 안에 보수 정당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뭐 생존 투쟁을 벌이든지 해서 다시 새로운 기회를 모색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좀 나약한 모습을 보이느냐. 대여 투쟁 과정에서. 그리고 또 명분에 사로잡혀서 어차피 명분도 여당이 먼저 빌미를 제공한 것이죠.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것을 도입을 하면서 한국당을 패싱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든 그 법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인데 그것을 또 명분에 집착해서 투쟁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통합을 하자는 것 이런 것은 결국은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총선에서 4.15 총선에서 차라리 보수 정당이 확실하게 이기지 못할 바에야 그냥 지면은 아예 폭망한 게 낫다. 한 100석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또 그들만의 기득권을 가지고 그것을 기득권이라고 해서 100석 안팎을 가지고 본인들은 국회의원이니까는 본인들은 편한 길을 가려고 할 것이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도 일단은 보수 전체의 그 위험성, 심각성을 느껴서 이 본인들의 기득권을 버리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를 하면서 어차피 2년 후에 대통령 선거에서도 안 될 테니 패배주의에 젖어서 본인들의 지금 가지고 있는 위치 그것만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지금 오늘 일어난 그 두 가지 행태를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 내년 4월 재보궐선거까지 유지하겠다. 또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조직계 통합하겠다. 이 두 가지 결론을 보면서 보수의 앞날이 좀 암울하게 느껴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송건의 혼술이었습니다.